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붙어 앉아 긴 시간 전화에 대고 말을 하는 공간인 콜센터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0일 서울 구로구동에 따르면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의 콜센터에 일하는 직원, 교육생과 그 가족 등 최소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장소를 따졌을 때 단일 장소로는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콜센터에는 직원 148명과 교육생 59명 등 총 207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아직 검사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들이 다수임을 고려한다면 확진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위험이 높습니다. 제네시스가 3세대 G80 디자인을 공개한 후 미국 매체에서 호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G80의 앞부분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카인드라이버는 신형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징인 오각형 그릴과 헤드램프를 결합한 과감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럭셔리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토블로그도 이전 G80은 민첩한 핸들링과 뛰어난 마감이 특징인 잘생긴 포도어 세단이었는데 신형 G80은 GV80에서 시작된 디자인 정체성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블로그는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방패 모양 그릴과 옆으로 길게 이어지는 쿼드램프가 눈에 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높이고 크기는 반으로 줄이는 원천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고체 전지 음극에 5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은탄소 나노 입자 복합층을 적용한 석출형 리튬 음극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고체 전지의 안정성과 수명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기존보다 배터리 음극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어 리튬이온 전지보다 크기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1회 충전에 800km를 주행하고 1000회 이상 재충전할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 플러스 핑크 레드 색상을 오늘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레드 색상 모델은 KT 전용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17만 9,300원입니다. 핑크 색상 모델은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삼성 디지털 프라자, 하이마트,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고 레드 색상 모델은 KT 플라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지난 2월 14일 국내에서만 출시됐고 현재까지 25만 대 이상 판매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만 60세 이상인 액티브 시니어의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골든에이지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골든에이지 프로모션은 이달 중 모닝과 레일, 스포티지 등 차량을 출고하는 만 60세 이상 개인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게 이달 중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거나 100개월 할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액티브 시니어들이 실용적인 차량 구매 성향을 보이고 있어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실속형 스마트폰 LG Q51을 유튜브 채널 20세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20세들은 오는 21일 유튜브 채널에 LG Q51 리뷰 영상을 올리고 27일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실시간 추첨을 통해 당첨자들에게 LG Q51 20대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LG Q51의 가격은 31만 9천 원으로 6.5인치 크기 풀비전 디스플레이와 전후면 4개 카메라, 상하 스테레오 스피커 등이 탑재됐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자사의 여성 및 아동 사회공헌 모델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4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공식 의견서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채택된 현대백화점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은 현대홈쇼핑의 여성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인 하이 캠페인과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 청각장애 아동 수술비 지원,
현대 어린이 책미술관 운영 등을 통한 창의적 아동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GC 인삼공사 정관장의 펭수의 귀향 광고가 구글 아시아 태평양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에 선정됐습니다. 제2기획이 제작한 펭수의 귀향은 펭수가 설을 맞아 남극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로 올해 1월 리더보드에 한국을 대표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는 아태 지역 13개국에서 공개된 유튜브 광고의 조회수, 시청시간, 시청 유지시간 등을 종합해 국가별 인기 광고를 선정합니다. 한편 펭수의 귀향은 유튜브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으며 현재 조회수 2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 이를 대구 사태로 지칭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본인이 진행을 맡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대구 사태로 불렀습니다.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걸. 김 씨는 방송에서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인구 2,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겠냐면서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김 씨의 발언 이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를 향한 비하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TBS 게시판에는 이런 시기에 지역 감정 조성, 모두 불안한 상태인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사람이 방송을 계속한다는 것이 정상인지 TBS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등 김 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